어머니의 손맛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잠시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사람은 이상하게 오래전 냄새와 소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집 안가득 퍼지던 음식 냄새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손맛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시 맛볼 수 없는,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따뜻한 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우리 집 부엌은 늘 분주했습니다. 아침이면 밥 짓는 냄새와 국 끓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저녁이면 도마 위 칼소리와 냄비 뚜껑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식사 시간만 되면 늘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이 나오는 것이고 냉장고에는 늘 반찬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혼자 살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필요로 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요리를 아주 특별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비싼 재료를 쓰신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음식을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 음식은 늘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이셔도 깊은 맛이 났고, 김치 하나를 담그셔도 밥 한 그릇을 금세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계란말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노랗게 부쳐진 계란 안에는 잘게 썬 당근과 파가 들어있었고, 어머니는 마지막에 참기름을 아주 살짝 발라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천천히 부치셨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부엌 문턱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란말이를 말 때도 늘 천천히 하셨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으셨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아 올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건 마음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난다. 그 말은 참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음식에 마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장갑은 다 젖어 있었고 발끝은 얼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김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수제비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떼어 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추웠지.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제비 국물에서는 멸치 육수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고 감자와 애호박은 푹 익어 있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그릇을 보시며 계속 국물을 떠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 말도 참 오래 들었던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늘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걱정과 사랑을 밥상 위에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시험 보는 날이면 미역국 대신 장조림을 해주셨고, 감기에 걸리면 배숙을 끓여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꼭 한 번 더 챙겨 놓으셨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밥이 식지 않게 냄비째 덮어 두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얼마나 큰 정성이었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기를 먼저 볶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붓고 된장을 아주 조금 넣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열심히 따라 적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만들어 보니 이상하게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같은 재료였는데 어머니 음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똑같이 했는데 맛이 달라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오래 해봐야 한다. 사람 마음도 음식처럼 시간이 들어가야 맛이 난다. 그 말도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도 천천히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완성되는 건 오래 가지 못하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것만이 깊은 맛을 남기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어머니도 많이 연세가 드셨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서 계시지 못하시고 손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밥을 해드리겠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금은 조금만 넣어라.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국은 천천히 끓여야 맛이 난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옆에서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건 단순히 요리 솜씨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가족이 배고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 따뜻하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 지친 하루 끝에 조금이라도 힘이 나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맛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어머니 음식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계란말이 냄새, 된장찌개 끓는 소리, 김치 볶는 냄새, 그리고 많이 먹어라 하시던 목소리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억으로 오래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의 음식 냄새가 문득 떠오르신다면 그리운 마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따뜻한 부엌 하나쯤은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와 조용한 부엌 불빛 속에서 오늘 밤도 마음 편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